비용 효율화는 사실 회사의 의지로 굉장히 많은 부분 가능하거든요. 토스는 앞으로도 적자 폭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힘을 쓸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최근 IT 업계는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금융 서비스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달성한 거였는데요. 토스는 지난 2024년 2분기에 29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토스가 이처럼 지난 2분기에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분기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과 배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어떤 자회사들이 이 같은 실적 개선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이 같은 실적 개선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현상이 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취재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지 먼저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선표님이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2024년 2분기에 처음으로 토스가 흑자를 기록했는데 정말 설립한 지 11년 만에 첫 흑자라 꽤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2024년도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은 토스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7% 증가를 해서 한 4,741억 원, 영업이익이 약 29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2분기에 29억 원 흑자를 낸 거고 1분기하고 2분기를 이제 합한 반기 실적으로 따지면은 94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비교를 해보면 전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반기 영업 손실이 1,108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은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동기 대비 영업 손실을 엄청나게 줄인 거는 맞거든요. 1,000억 원이나 거의 1,000억 원 넘게 줄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 토스가 어떻게 이렇게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분기 첫 흑자를 냈는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반짝 흑자인지 지속 가능한 추세인지 이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다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그 두 가지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일단 토스가 지난 2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거를 알아보려면 일단 토스 본체하고 자회사의 실적을 같이 살펴보면 딱 답이 나올 텐데요. 일단 토스의 2024년 반기 보고서를 보면 본사격인 비바 리퍼블리카를 비롯해서 주요 자회사 9곳의 반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9곳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비바 리퍼블리카, 여기가 이제 모바일 플랫폼 사업하는 데고, 이제 보험 대리업하고 중개업을 하는 토스 인슈어런스, 그리고 토스 증권, 그리고 전자지금 결제 대행업을 하는 토스 페이먼트, 그리고 콜센터랑 텔레마케팅업을 하는 토스 CX, 그리고 타다의 운영사인 VCNC, 그리고 전자결제 단말기 사업하는 토스 플레이스, 통신 판매업을 하는 토스 모바일, 그리고 세무 서비스를 하는 토스 인컴 정도가 주요한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토스뱅크는 왜 제가 말씀 안 드렸냐면 여기는 관계기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 토스 연결재무제표에는 이제 다른 자회사들처럼 실적이 묶여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9곳의 자회사 중에서, 본사와 자회사 중에서 흑자를 기록한 데가 토스증권, 토스인컴, 토스인슈어런스, 토스CX로 4곳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약간 흑자를 낸 자회사들부터 살펴보는 게 뭐 실적 개선 요인을 분석하는 뭐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알아보시죠. 네, 일단 흑자를 낸 자회사 4곳의 2024년도 이제 반기 실적과 전년도인 2023년의 반기 실적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양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기업의 성장세를 살필 때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토스 같은 경우에는 반기 보고서에는 자회사의 영업이익은 표시를 안 한대요. 토스 측에 문의를 했더니 비상장 회사라서 자회사들의 분기, 반기 영업이익은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표나 모든 얘기들은 재무제표에 나온 매출이랑 그리고 영업이익이 아닌 순이익,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요거를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다른 회사 재무제표를 좀 살펴봤는데, 근데 이제 비상장 그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표시를 안 하더라고요. 매출과 그 단기 순손익 이것만
이게 뭐 규정인가 봐요. 그 금융감독의 규정이니까 뭐 이렇게 네. 공시를 하신 거일 텐데. 네. 그러면 우선은 뭐 첫 번째로 살펴보실 회사는 어디인가요? 일단 토스증권인데요. 토스증권이 2018년에 설립한 토스의 자회사고요. 그 모바일에 기반한 증권 유통 및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먼저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증권의 2023년도 반기 실적이 매출 964억 원에 순손실이 40억 원이었어요. 예, 예. 근데 2024년에 보시면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1,751억 원의 반기 매출과 343억 원의 반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사실상 토스의 분기 첫 흑자에 네, 그렇네요. 가장 크게 기여한 자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토스증권 측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잘 됐냐? 그랬더니 상반기에 해외 주식 위탁 매매 부분이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한 게 되게 주요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 유저 및 거래 대금의 증가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손익이 개선되었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이익이 343억 원이나 되니까 네. 뭐 영업이익도 더 뭐 많겠죠? 상당히 많이 냈을 예.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럼 네. 아무래도 이제 토스증권이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뭐 흑자에 기한 두 번째 회사는 또 어딘가요? 네, 그 토스의 2분기 첫 흑자에 기여한 두 번째 공신이 또 있습니다. 바로 토스인컴인데요. 반기 매출 200억 원에 반기 순이익만 6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상당한 호실적을 예, 예. 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스인컴이라는 회사 자체를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인수합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달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한 5개월 됐나? 예, 맞아요. 그렇죠. 토스인컴이 토스의 사업 보고서에 이번 분기에 첫 등장을 했습니다. 그 2024년 4월에 세금 관리 서비스 세이브잇의 운영사인 텍사스 소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분을 100% 인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텍사스 소프트의 상호명을 토스인컴으로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토스가 2024년 4월 1일에 이제 주요 사항 보고서라고 해서 유상증자 결정 보고서를 네. 냈는데 인수가는 약 180억 원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 2024년에 새로 토스의 자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 토스인컴의 반기 실적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토스에 인수되기 전에 텍사스 소프트 시절에 3년치 실적을 좀 찾아봤는데요. 2023년 매출이 7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6천만 원 정도였어요. 예. 네, 근데 굉장히 엄청나게 발전을 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매출이 7억 원이고 네, 영업이익이 6천만 원에 불과했던 회사였는데 네. 토스에 인수된 지 한 5개월 된 거잖아요. 아니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네, 5개월이고 이 재무제표 발표됐을 시점에서는 그 한 그보다 더 3개월 정도 된 짧죠. 건데 네. 그 몇 달 만에 200억 매출에 6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 60억 원의 순이익을 순이익, 냈다고 네. 하니까 굉장히 놀랍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텍사스 소프트의 서비스 플러스 거기다 이제 토스가 가진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이 결합을 하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났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여러 전문가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세무 서비스들한테 있어서 종합소득세랑 이제 뭐 그런 거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이 5월이잖아요. 종합소득세는 5월 예. 1일부터 그 5월 31일까지. 예. 그게 연중 가장 대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목이죠. 예.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낸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네. 뭐 개인 대상, 뭐 자영업자 대상, 뭐 프리랜서 대상 네. 이런 약간 이런 류의 그 폭넓은 세무 서비스는 아무래도 5월이 가장 대목이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약간 뭐 부가세 그런 건 어차피 다 자영업자분들도 세무사분들한테 맡겨서 하신 경우가 많아갖고 맞아요. 이 2분기 실적이 뭐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네.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또 제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그 토스가 텍사스 소프트 인수하기 위해 발표한 그 아까 유상증자 결정 문서가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을 봤어요.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기 주식 매매 계약상 당사자 간의 선행 조건 미달성, 계약 해제 사유 발생 등의 경우 신주 발생은 취소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거를 해석을 하면 토스하고 텍사스 소프트가 체결한 주식 매매 계약에 선행 조건이 걸려 있고 요게 충족이 안 되면 인수는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선행 조건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문서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뭐 경영실적 관련된 것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토스인컴이 어쨌든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건 맞으니까 선행 조건은 충족시켰을 것이다. 이런 유추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를 좀 네. 저희가 좀 팔로우하면서 맞습니다.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 일단은 또 다음에 살펴볼 다음 자회사는 또 어디죠? 바로 보험 컨설팅 서비스 플랫폼 토스 인슈어런스를 운영하는 토스의 자회사 토스 인슈어런스입니다. 표를 먼저 볼게요. 2023년도 반기 실적이 매출 159억 원에 84억 원의 순손실을 냈었습니다. 근데 2024년에 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524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 순이익이 3.5억 원입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1년 만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텔레마케팅 중심으로 사업을 좀 영위하다가 2년 전부터 대면 영업으로 확장을 해서 좀 2,000명에 가까운 보험 설계사들을 모집하면서 굉장히 영업 조직을 강화하고 가열차게 달린 게 주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회사는 어딘가요? 네, 바로 토스 CX입니다. 여기가 비대면 금융 상담 전문 계열사인데요. 그룹 전체의 백오피스 성격도 가진 회사입니다. 표를 볼게요. 2023년도 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119억 원, 순이익이 약 4억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반기 실적이 매출 137억 원, 순이익이 2억 원이고요. 사실 업종 특성상 이 자회사가 되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거나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그 토스의 2024년도 반기 보고서에서 흑자를 기록한 자회사들을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 뭐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좀 괜찮은 성장세를 보여준 그런 자회사들도 좀 꼽아질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은 모회사격인 비바 리퍼블리카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그 비바 리퍼블리카가 어쨌든 모바일 금융 종합 서비스 토스의 운영사로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일단 실적을 표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보면 비바 리퍼블리카의 2023년도 반기 실적 보면 매출이 1,538억 원, 그리고 617억 원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에 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일단 2,651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폭도 크게 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억 원 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2023년도엔 600억 원이었으니까 6분의 1로 팍 줄였다. 이렇게. 그렇네요. 보면은 그러면 흑자는 못 냈지만 굉장히 실적 그 개선 추세는 맞습니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약간 추세를 보여주는 회사가 또 있는 건가요? 또 있습니다. 바로 토스 모바일인데요. 여기가 바로 토스의 알뜰폰 서비스 토스 모바일 운영하는 운영사예요. 그 2022년에 토스가 그 알뜰폰 사업하는 머천드 코리아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만들어진 자회사인데요. 실적을 표로 먼저 보시죠. 2023년도 반기 실적 보면 매출이 104억 원에 순이익이 16억 원입니다. 2024년도 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229억 원에 순손실이 17억 원입니다. 그 적자 전환인 거는 맞는데 사실 그 적자를 많이 낸 게 아니잖아요. 17억 원이면. 그래서 매출 규모에 그 폭이 크지 않고 또 어쨌든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으니까 요거는 선전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스증권, 토스인컴, 토스인슈어런스, 토스CX가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을 냈고요. 또 방금 살펴본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모바일도 성장을 하면서 영업 손실을 크게 줄이는 등 토스 전체의 분기 흑자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들은 잘 들었고요. 네. 근데 뭐 2분기는 이미 지나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 아마 구독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건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 2분기의 흑자 추세가 뭐 이번 3분기, 다음 4분기 그리고 뭐 연간, 뭐 내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아니면은 약간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 사실 근데 미래의 실적을 미리 막 되게 빨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힌트는 얻을 수 있는 게 모 회사와 주요 자회사들의 최근 몇 년간의 실적 추이를 좀 보면 일종의 흐름, 추세는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 회사인 비바 리퍼블리카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토스 페이먼츠 그리고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토스 증권 요렇게 3년치 실적을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 아무래도 그 본체인 그 모회사인 토스부터 한번 보시죠. 네, 맞습니다. 다른 자회사 실적이 포함된 게 아닌 비바 리퍼블리카의 실적만 보는 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 숫자를 가져왔거든요. 일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엔 매출이 2천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은 396억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매출이 2,824억 원,
그리고 873억 원의 엄청난 영업 손실을 냈고요. 2023년에는 3,361억 원의 매출이 됐지만 영업 손실이 무려 1,000억 원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바 리퍼블리카의 3년치 실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매출 성장세의 기울기는 조금 꺾였는데 적자가 너무 과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위에서 살펴본 비바 리퍼블리카의 2024년도 반기 실적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당연히 반기 실적 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업 손실이 아닌 순손실로 나와 있어서 그 위 3년간 실적 추이랑 100% 정확하게 대응해서 볼 수는 없지만 흐름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2023년도에 과도한 적자를 낸 비바 리퍼블리카가 2024년도에는 되게 적자의 규모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한 게 보이죠. 그래서 되게 비용 효율화 열심히 하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물론 이제 IPO를 염두에 둔 수익성 개선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PO를 하려면은 비용을 좀 맞습니다. 절감할 필요가 있으니까 수익성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 뭐 맞습니다. 그건 뭐 모든 기업인들이 원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다음번에 살펴볼 기업은 또 어딘가요? 예, 토스 페이먼츠인데요. 여기는 이제 전자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를 네.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매출 규모로만 따지면은 토스의 자회사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2021년에 그 LG 유플 피지 사업을 3,650억 원에 인수하면서 만들어진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3년치 실적을 살펴볼게요. 네. 2021년에는 매출이 5,575억 원, 영업 손실이 152억 원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2년 뒤인 2023년도에는 매출이 7,931억 원, 영업 손실이 458억 원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갈 때는 매출이 크게 성장했지만 적자 규모가 2배로 커졌는데 2023년도에는 매출의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적자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기 매출표랑 비교를 해서 살펴볼게요. 이게 신기한 게 흐름이 비슷해요. 2023년도 반기 매출이 3,936억 원이었는데 반기 순손실이 319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 반기 매출은 4,161억 원, 반기 순손실은 198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해 매출을 비교를 해보면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반기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손실은 제법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토스 페이먼츠의 2024년도 전체 매출도 큰 폭으로는 늘지 않겠다. 이렇게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원래 뭐 피지사라는 게 그 큰 폭으로 매출이 늘 수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근데 경제 성장 규모라든지 뭐 거래 증가에 따라서 이제 자연적으로 약간 맞습니다. GDP 성장률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뭐 갑작스럽게 막 20%, 30%, 40% 할 수는 절대 없는 구조니까. 네네. 그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회사는 어딘가요, 그러면? 네, 바로 토스증권입니다. 토스의 네. 자회사들 중에서 가장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3년간 실적이 역시 드라마틱합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에 86억 원이었어요, 매출이. 근데 2022년에 무려 1,276억 원으로 매출이 뛰더니 2023년에는 2,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 손실을 보면 2021년도에는 영업 손실이 거의 800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2023년에는 영업 손실이 9억 원 수준으로 팍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봤던 토스증권의 2024년도 반기 실적을 한 번 더 볼게요. 표를 보면 이게 반기 실적만 딱 봐도 2023년도 964억 원에서 2024년도에 매출이 2배 가까이 뛴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2024년도 전체 매출도 크게 늘겠구나 이런 유추가 가능하고요. 또 아까 살펴본 대로 2023년에 연기준 영업 손실이 9억 원으로 적자를 거의 해소한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2024년도 반기 실적에서 이미 3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24년도에 이 추세를 이어가기만 한다면 토스증권은 연기준 흑자 전환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이렇게 그 최근 3년간의 실적과 2024년 그 상반기 반기 실적을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니까 좀 뭐랄까 조금 더 흐름을 뚜렷하게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좀 약간 집약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좀 시사점을 주신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24년도 토스의 반기 실적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어쨌든 토스와 자회사들이 굉장히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나 토스증권의 성장세는 거의 로켓에 가깝다. 그러나 성장세가 답보한 자회사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사실 자세히 다루지 않았는데 상황이 안 좋은 자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세가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뭐 적자를 많이 낸다거나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회사들인데요. 일단 어디냐면 자영업자를 위한 결제 시스템 서비스를 하는 토스플레이스 그리고 타다의 운영사 VCNC 요런 데는 애매한데 좀 봐야 되겠네 요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IPO를 앞둔 토스 입장에서 매출의 성장세가 꺾였거나 여전히 큰 손실을 내는 이런 자회사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매출 탑라인의 성장은 사실 기업만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의 운도 좀 크게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용 효율화는 사실 회사의 의지로 굉장히 많은 부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상당 부분 가능하죠. 예, 굉장히 쫄라매면 되거든요. 그래서 토스는 앞으로도 적자 폭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힘을 쓸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많은 자회사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약간 토스 그 인컴의 사례가 가장 좀 네네네.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네네. 이게 성장을 해갖고 근데 이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종합소득세 신고 그 시즌에 그 대목 효과인지 아니면은 뭐 일상적으로도 3분기하고 4분기에도 그렇게 뭐 꾸준히 그 네. 매출을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좀 네.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점을 근데 감안하고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꽤나 성공적인 M&A 사례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쨌든 토스 입장에서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세무 서비스 시장에 생각보다 좀 쉽게 성공적으로 좀 본인이 이렇게 그렇죠, 진출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쨌든 매출과 뭐 이익률은 양호하니까 굉장히 어쨌든 회사 연결 실적에도 도움을 줬고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켜보긴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사실 원래 상장을 앞두는 회사들이 되게 공식처럼 M&A를 되게 많이 선택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스 인컴의 이런 사례는 이채롭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토스 측에 물어봤어요. 아 인수 이후로도 뭐 인수 계획이 있냐? 근데 뭐 토스에서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 이런 그거는 답만. 거의 이제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진짜. 예. 제가 여태까지 기업들한테 물어봤을 때 인수 계획이 있고 우리 여기 할 거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고 다 예,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우선적인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 뭐 맞아요. 이게 그 당연히 정석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번 방송에서 토스랑 이제 여러 자회사들의 2024년도 반기 실적 보고 뭐 첫 분기 흑자 어떻게 만들었는데 흐름을 좀 봤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계속 흑자를 내는지 아닌지는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도 했지만 이후로도 계속 다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에서는 금융 서비스 앱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설립 11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어떤 자회사들이 그런 실적 개선을 이끌었는지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뭐 토스야말로 뭐 한국 스타트업 업계, IT 업계를 대표하는 그 아주 대표적 유니콘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뭐 토스 관련 이슈가 있을 때는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아웃스탠딩 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